앞으로 이런 정책이 세게 나오겠다는 방향 때문에 위축이 될 수는 있어요. 여기 이게 대박 로또 분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만났습니다. 한 2주 반 만인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봐서 너무 좋아요. 여기는 별내 신도시에 별내 신도시 있는 공원입니다. 예, 녹지가 많고 좋습니다. 깨끗해요. 별내 신도시가 근데 사람은 없어. 근데 이 시간에 없는데 베드타운이라 그런가 쾌적하고 좋죠. 여기가 여러분 저기 수도료가 조금 더 나옵니다. 고지대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위로 펌프를 수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수도료를 보시면 펌프료가 조금 더 나와요. 오늘 입동인데요. 날씨가 여기가 조금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아 분양가 상한제, 분상제. 핀셋 규제다 뭐다 뭐 말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예. 유튜브 영상에도 정책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콘텐츠가 많이 올라와 많이 있습니다. 있나요? 그때도 여러 지역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예. 이번 규제 이야기 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역 몇 가지 조금 더 예, 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예.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일단 정책 정책. 어떻게 좀 보셨나요? 저는 이제 정책이 나오면 예전에는 정책 나오면 그거 보기 바빴어요. 뉴스, 인터넷 뉴스에 네. 이런 걸 보는 걸 바빴는데 저는 정책이 나오면 일단은 보도 자료가 나오거든요. 국토부에서 그거를 읽어야 돼요. 근데 그거 읽기가 되게 귀찮아요. 인정. 귀찮아요. 그게 귀찮으면은 인터넷 뉴스나 TV를 보시면 안 되고 네. 제 생각이에요. 그 차라리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거 많이 읽어주시는 분들이 이제 뭐 부동산님, 강영호 대표님이나 많이 나오죠 제 방송에서. 저는 다 좋은 분들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 의견을 듣는 게 좋아요. 왜냐? 아주 간단해요. 뉴스나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면 그 기사분들은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분들은 언론인, 글을 잘 쓰시는 분, 정보를 잘 취업하시는 분들이고 일적으로 그쵸. 쓰는 강영호 대표님이나 아니면 뭐 구만수 교수님이나 여기 우리 후랭이 TV님에 나오는 그 분들은 자기 생계가 걸린, 자기 미래가 달린 투자를 거의 10년 이상 해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이런 정책이 없었을까? 있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시면은 뭐 새로운 일이 생기면은 새롭게 창조하세요? 옛날 거 참고하세요? 옛날 했던 거, 작년 거, 재작년 거. 내 선임 거, 작년 거, 재작년 거, 10년 거 꺼내와서 바꾸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새로운 걸 만나내긴 되게 어려워요. 왜? 인류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분상제 옛날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번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사실은 예전에 다 묶였다가 다 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분들 중에 그게 묶여도 가만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저 주변에 있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버티면 된다. 풀릴 거다. 근데 그분들은 뭐 세금이랑 모른 걸 때 내실 각오가 있는 거죠. 그럼 일단 분상제 말씀하시기 전에 요번에 조정 대상 지역이 풀렸잖아요. 네. 여러분 요번에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릴 때 제일 의외였던 데가 분명히 부산일 거예요. 네. 해운대는 특히 풀릴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수요일 날 오전에 발표 났잖아요. 네. 지금 재미삼아 한번 그 해운대나 이쪽에 부동산 부산에 전화해 보세요. 어떤지. 장난 분위기가요? 벌써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너무 많이 물어보시고 제 대답은 간단해요. 몰라요.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후랭이님 방송을 보고 가끔 밑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게재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비난도 있고 어떤 응원도 있는데 저는 집을 사자 와 막 투기하자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진짜 아니고 공부할 분들은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봅시다 예요. 사실은 어차피 주택시장은 돌아가야 되니까 그거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돈이 안 들어가면 집은 안 지어져요. 부산에 지금 다 같이 가셨어요. 근데 부산에 입주 물량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후랭이님께 인터뷰할 때 분명히 부산에 좋은 입지에 주택이 없고 난 집을 요번에 마련하고 싶다면은 지금이라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예측하고 말씀드리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전 집을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풀렸다. 그것 때문에 만약에 갔다면 사람이 몰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입주 물량과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이 돼야겠죠.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이미 솔직히 움직임이 있는 지역도 있어요. 움직임이 있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는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면 오늘부터 유효할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지금 가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의견이 있으신 거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일산도 많이 달려가고 있다고. 일산이랑 덕양구 일부분. 네. 사실 남양주도 해제를 했지만 남양주는 약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다산동이랑 별내동을 뺐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는 뺐는데 남양주는 어차피 나머지는 읍면리가 많아요. 읍면리가 많다는 게 부동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읍면리에 속한 부분은 이 주택수에서 좀 빠지고 어쨌건 기존의 규제에서 좀 벗어나요. 읍면리는 뭐 그런 거예요. 농어촌 특별 전형이 되는 그런 지역들. 남양주는 큰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고양시가 있는 거죠. 고양시가 풀린 거에 대해서도 의견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또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왜 이 타이밍이 그렇게 푸냐 라는 지역구가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덕양구의 일부분 지역이랑 일산 서구 동구로 지금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도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몰라요. 왜냐면 아주
간단해요. 지금 정부 정책의 흐름을 보시면 만약에 지금 그 풀려가지고 다시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분명히 다시 묶을 거예요. 이번 정부는 그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아니면 뭐 투기 지역으로 투기 과열 지역으로 묶는 거에 있어서 망설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으면 다시 묶일 거예요. 그럼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막 가가지고 시세가 좀 올랐는데 덜컥 따라 샀는데 다시 묶였어. 기존의 그 지역들은 묶였을 때 시세가 꺾였대요. 전부 다. 부산도, 일산 동구, 서구도, 덕양구도 예전에 그 지역으로 묶였을 때 반응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뭐냐면 거래가 침체화되면서 가격이 오히려 좀 꺾였었어요. 그거를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정책이 발표 났을 때 바로 반응을 안 해요. 저는 뭐 제가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좀 지켜봐요. 지켜보고 제가 갈 수 있는 지역을 찾거나 그 정책이 영향을 미친 다음에 미칠 영향을 찾아요. 왜냐면 거긴 제가 먼저 갈 수 있으니까. 발표 나자마자 우와 움직이잖아요. 왜냐? 한번 잘못해서 피해를 봤어요. 사람들이 몰려가서 같이 갔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정말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분상제가 정말 의견이 많죠. 의견이 많은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분상제, 일단 요번에 분상제 빠진 지역 있죠. 바로 추가적으로 언론에다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분상제 요번에 안 묶인데 다시 묶일 수 있다고. 제가 봤을 때 안 묶여서 좀 놀랐던 지역이 흑석이랑 과천, 공덕 이런 데가 빠진 게 좀 너무 의외였거든요. 근데 여진아 또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묶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재건축 사업이 없는데도 묶으셨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압구정동이나 기타 등등 뭐 그런 데는 아마 상징적 의미가 있고 그쵸, 상징적으로. 좀 누리려는 의미가 있을 텐데, 중요한 게 이게 분상제는요, 거기 조합원 분들 말고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게 얼마 안 돼요. 그 물량 자체. 예, 얼마 안 돼요. 정말 세보시면 개포동도 그렇고, 지금 정부에서 계속 상징적 의미를 주는 데가 둔촌이에요. 둔촌이 일반 분양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는 생각에 거기를 많이 언급을 하는데, 지금 묶인 많은 지역들의 재건축은 일반 분양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 문제가 어딨냐면 일반 분양분이랑 인근의 새 아파트랑 일반의 구축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제가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니라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 일반 구축이 한 1000개 그 이상이면은 일반 분양은 한 10개밖에 안 돼요. 비율이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이하예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가 일반 다수 조합원분이랑 구축이고 제가 일반 분양분이라고 쳐봐요. 일부 다수의 가격을 따라갈까요? 저를 따라갈까요? 1000개의 집이 만약에 지금 10억을 하고 있는데 1000개가 기존에 있다가 10개의 일반 분양을 갑자기 1000개가 아까 1억이라고 했네요. 제가 1000개가 1억인데 10개를 한 5천만 원에 분양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1000개가 5천만 원으로 내려올까요? 아니면 이 10개가 1억으로 올라갈까요? 딸려 올라갈 가능성이 딸려 훨씬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이게 대박 로또 분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의 의도대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싶어서 일반 분양을 짓누르면 이게 따라 내려올 거다. 그러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본인들의 의도대로 되는 게 좋은데, 과거 사례도 그렇고 실제로 시장에 머무른 분들의 의견을 물어보면은 이 10개가 1000개를 따라갈 확률이 높아요. 조합원분만 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기존에 옆에 집들이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존에 옆에 있던 집들이랑 그리고 조합원분들이 와, 저 일반 분양분 몇 개 안 나오는데 요번에 개포 4단지가 일반 분양분이 제 기억 한 300개 미만이에요. 한 270개인가 260개인가 그래요. 네, 제가 그걸 숫자를 외우고 다니진 않거든요. 그 270개가 나오는데 아, 저 270개가 되게 싸구나. 우리 집이 지금 20억인데 270개가 10억이 나오는 거나 겸손하게 10억으로 내려야지라고 생각을 할까요? 입장을 한 번만 바꾸셔서 요번에 서울에 집 마련을 놓치셨는데 올라가서 못 사서 억울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해요. 심정을. 얼마나 그게 드시겠어요. 허탈하고 괴리감 느끼고 소외감 느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이 책을 왜 쓰고 왜 공부를 했겠어요. 그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도 안 되니까 한 거 아니에요. 중간에 쓸모없는 얘기긴 한데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만약에 월급만으로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풍족하게 잘 살고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제가 원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었으면은 저 이거 안 했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월급으로 안 되니까 한 거예요. 그거 네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것도 맞겠죠 뭐.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죠. 그렇다고 집이 있는 분들의 의견까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에 집이 있는 분들이 자기 옆에 일반 분양이 싸게 나온다고 자기 가격을 내릴 확률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정책이 딱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런 정책이 세게 나오겠다는 방향 때문에 위축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내 집값을 내려놓을 거라고 기대하시면 그건 조금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당분간 어떤 이런 규제가 나왔다는 이유로 위축이 살짝 될 수는 있겠지만 오래 가긴 어렵다고 봐요.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장기적, 아니 단기적이 아니라 조금만 넓게 보면은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아, 서울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서울은 집을 많이 지어서 서울에 집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많이 공급을 해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지을 데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서 100층까지 올려버리면은 시세가 꺾여요. 그럼 사람들이 웃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웃기지 말고 공부를 해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 증거가 있어요. 부산 있잖아요. 부산이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거의 엄청 높이 올라가잖아요. 거기 다 핵심 요지들이에요. 거기 지금 힘들잖아요. 부산 2017년까지 올라가고 꺾였잖아요. 그 이유를 보세요. 허물고 집 공급을 이빠이 해버리니까 꺾이는 거예요. 주요 지역에. 외곽에 해봤자 안 꺾여요. 중심에다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서울은 만약에 지금 당장 그렇게 하면은 단기적으로 엄청난 상승이 일어날 이 리스크가 있어요. 그거는 인정을 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이 되겠죠. 그런데 단기에 대한 리스크를 현 정부가 안고 싶어하는 정부는 없어요. 왜냐면 대한민국 정권의 특성상 5년이란 단기라는 어떤 장점이자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단점이자 장점인. 그러니까 어렵죠.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비난을 하시니까 와 뭐 여기 뭐 부동산 천국을 만들 셈이냐. 일자리가 서울에 많으니까 다들 출퇴근이 편하게끔 다들 잘 살게끔 서울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자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가격은 알아서 조정이 되게 돼 있어요.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넘치면은 그 수요가 원하는 가격은 꺾여요. 시장 원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자꾸 그거를 대한민국 전체 주택수로 보시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결론은 부산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어요. 네. 부산 지금 투자로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스타일하고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조용한 데 좋아하시니까. 예, 저는 막 와 가는 거는 안 해요. 조용히 제 공부하고 제 철학에 맞게 하나씩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부산은 지금 가보시면은 상승할 분위기 맞아요. 근데 전 모르겠어요.